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 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관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노년에는 돈보다는 이게 많아야 진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가 많아야 되는지 아세요? 네. 이 나이 들어서는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죠. 네. 말씀하신 뭐 베풀고 나누는 마음 중요하죠. 네. 그런데 건강 측면에서만 본다면요. 노년의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란 거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노년에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만 낙상사고 넘어져도 큰 골절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고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도 엄청 많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맞기 위해서 근육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주실 명의 모셨는데요. 함께할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부민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민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제 전공은 고관절과 설관절입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장님께서 이제 고관절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저하고 이제 많이 조우가 있으시고 함께 이제 한 몇십 년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특히 근감소증하고 골다공증에 이렇게 역점을 두시고 연구하시고 치료에 이렇게 임하시게 된 뭐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2002년도가 제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함께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주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처음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대학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쭉 들어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특성이 이 맞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사회 연구인데요. 제주도에 사는 어르신들은 제주도 밖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관절의 발생률하고 예후를 연구를 하면 오랫동안 연구를 잘하겠다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고관절 골절이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이 이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두 파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근감소증 두 가지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데 골다공증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익숙하실 텐데 근감소증 있잖아요. 이게 네.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사실은 근감소증은 쉽게 생각하면 근육이 없다, 근육이 로스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우리 인체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근육이 감소되거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심해지면 그게 병으로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상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이게 이제 뭐 검진표 같은 걸 갖고 왔을 때 근감소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근감소증이 이게 병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병원장님께서 이 근감소증이
일반적인 그 건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건강감소증이란 단어를 네. 영어로 인지하는 데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병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2016년에 질병 분류 코드에서 건강감소증을 M62.24인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하거든요.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말은 이제는 건강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지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에 건강감소증이 질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분류 코드를 62.5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감소증 진단이 되는데 이 건강감소증의 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건강감소증은 낙상이 가장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균형을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넘어지게 되는데 이 넘어지게 되면 근육이 없으니까 쿠션 기능이 떨어지니까 골절이 잘 생기는데 고관절 골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50세 연구를 해보면 50세 이상의 사망률이 16%거든요.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20%, 80세가 넘으면 25%의 사망률인데 이 사망률은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미국 골대사학회지에 실은 게 있는데 이 고관절 골절의 사망률이 갑상선 암보다 높고요. 유방암의 사망률과 비슷한 수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데 그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건강감소증입니다. 그래서 건강감소증이 낙상으로 인하고 그로 인한 골절, 그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건강감소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 근감소증과 연관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한 데에 참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 어떤 사회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평소 마시는 물의 섭취량하고 근감소증하고도 연관관계가 있다고요. 예.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이제 건강감소증이 질병의 범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연구를 많이 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노인들은 남자는 200cc가 물이 한 컵인데 한 5잔 정도는 하루에 필요한 양을 마십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4.5잔, 한 900cc 정도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골다운 건감소증 유병률이 1.5배가 높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러면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목이 마르고 탈수가 되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그걸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내 몸이 탈수가 되는데 그 모르고 지내세요. 그래서 만성적인 탈수 현상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은 영양제 챙겨 드시듯이 하루에 1리터, 남자는 1리터의 물을, 여성 같은 경우는 900cc 물을 꼭 드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드셔야겠네요. 네, 모든 질병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역시 근감소증도 혹시 음주나 아니면 술 섭취량하고도 연관관계 있나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별걸 연구를 다 하죠, 그죠? 했는데 술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노인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담배 피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경로당에 가보면요. 할머니 담배 피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담배를 피운다 하면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술 드세요? 이러면 나 안 마시는데? 그래도 즐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분이 술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데 이 과음,
폭음이 문제가 되는데 폭음의 기준은 소주를 일주일에 한 번 마실 때 4잔 이상 마시면 이 폭음이 됩니다. 4잔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4잔 정도 이상 마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서 3배 이상 근감소증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주의 도수가 얼마일까? 몇 도예요? 소주가 굉장히 도수가 낮아집니다. 옛날에는 25도가 도수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 도수는 18도입니다. 18도 기준 했을 때 소주 4잔인데 요즘은 14도 소주도 있고요. 16.5도 소주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 빈도에 따라서 4잔이 될 수도 있고 5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폭음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어떤가요? 아, 좋죠. 폭음하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폭음하고 해장국 드시고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깨려면 이 물하고 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물 9리터에 당 어느 정도 이게 10대 9대 1의 비율로 있어야 술이 깨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술 마시고 나서 꿀물 타주잖아요. 그 굉장히 알코올 해독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근감소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기조차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 근감소증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은 그냥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근력 강화 운동, 근력이 하중을 받는 저항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령을 든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그 저항 운동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근감소증을 집중적으로 좋게 하려면 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근력 강화 운동을 어르신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다칠까도 힘들거든요. 걱정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의료적인 일반적인 운동, 하다못해 일어서는 운동, 걷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이 좋을 건데 건강한 사람들은 저항 운동, 근력 저항 운동을 하시고 좀 근감소증으로 심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일어서서 걷는 의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도 근감소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 근감소증하고 골다공증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술을 해보면 근육이 허물허물한 사람은 뼈도 허물허물 하거든요. 아시고 질문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이 근육이 약한 사람이 뼈가 튼튼한 경우가 없고요. 뼈가 튼튼한 사람이 근육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뼈하고 근육은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뼈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노화가 40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근감소증도 40대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사실은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한 50세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은 완경기가 오거든요. 제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완경기는 49세입니다. 그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뚝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골 수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서 60세쯤 되면 빠른 사람들은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는 좀 달라요. 남자는 보통 한 60에서 70세까지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한 70세가 넘으면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랑 여자 차이가 꽤 크네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질병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에 보면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은
7% 확실하지 않은데 그 정도 되고요. 남성은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남성에게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성 골다공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골다공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남성 골다공증도 요즘은 점점 관심을 갖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 감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저축을 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20, 30대의 젊을 때에 뼈 속에 칼슘을 포함한 무기질을 많이 저축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축을 해두었으니까 완경기에 접어들어서 칼슘이 좀 부족해지더라도 그게 소실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젊을 때 다이어트 한다고 관리 잘 못했는데 그러면 완경기 이후에는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완경기 이후에 50대 이후에도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에서 먹는 칼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칼슘이 함유된 음식이 적어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이 한 500m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장하는 하루의 칼슘 섭취량은 800mg이거든요. 그러면 한 300mg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보충제로 드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하시고 영양제로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한 300mg 정도 되게 드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칼슘이나 무기질 섭취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 30대 때 뭐 저축을 못했더라도 네. 완경기 이후에라도 잘 챙겨 먹어라. 예, 저축은 언제든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제 지역사회 인구가 되겠는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분에 비해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현저히 적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나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내가 심한지 안 심한지는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데 그 골밀도 검사를 해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골 상태를 감안해서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물학적 제재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골다공증 약제가 대부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약제들이 있었는데 의학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골밀도를 정상 정도까지 레벨까지 빠르게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요즘은 뼈를 생성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역행합니다. 뼈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는 이전에는 진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개념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조만간에 참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20% 이상인 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이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삶의 질이 근감소하고 골다공증하고 이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화와 연관된 질환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진행이나 노령 인구들의 어떠한 건강 상태 이런 걸 보려면 일본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일본 사실은 공부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벌써 앞서서 이러한 노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참 배울 만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는 로코모티브 신드롬,
즉 다시 말해서 근골격계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의 개념이 포함된 그 노인 질환을 디지즈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 관리 잘 되고 있거든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까지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한 노년을 대사성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런 질환은 없는데 못 걸어요. 관절염이 있고 척추협착증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고 근감소증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런 고혈압 당뇨는 없는데 사회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근골격계를 질환을 잘 관리하자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로코모티브 신드롬인데 우리나라도 그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 대사성 질환도 없지요. 관절 운동도 잘 되고 건강한 근골격계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압니까? 노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허리 척추 압박 골절이 있고 골절이 있어서 못 걸으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로코모티브 신도를 만들고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굉장히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립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노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적절한 근육과 뼈의 건강.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연구하며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네, 제 전공이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고관절을 주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고관절 골절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마나. 유리 안녕. 안녕. 부수 공부 많이 했냐? 오늘도 잘 치료 많이 해라. 그래요. 할머니 공부 많이 시키세요. 이른 아침부터 병동 회진을 시작하는 하용찬 원장. 그는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환자들을 친근하게 대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도 하 원장의 회진을 반기며 기다린다. 좋은 생각. 친절한 의사. 환자들이 막 다가가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신조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진을 마치자마자 수술실로 들어서는 하용찬 원장. 자, 손 좁게 입으세요. 네.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한 환자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진행됐다. 하용찬 원장은 로봇 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무릎 관절에서 고관절까지 로봇으로 다양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로봇을 가지고 인공관절을 수술할 때는 수술 전에 컴퓨터로 CT를 찍어서 프로그래밍을 다 하고 프로그래밍에서 계획한 대로 절삭을 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고 또 로봇이 도와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형이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로봇을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용찬 원장의 외래 진료 시간. 그의 환자 중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한 환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자꾸 어머니
왼쪽 골절되고 오른쪽 골절되고 이게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주사 맞는 걸 주사를 놔드리는데 그 사이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D 복합제는 영양제처럼 영양제는 먹는 한씩 드셔야 돼요. 꼭 드시고 그리고 퇴원할 때도 우리가 처방을 해놓을 테니까 그 드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드셔야 돼요. 그런 원장님. 낙상으로 골절이 된 환자, 원인은 역시 골다공증 때문이었다. 하용찬 원장은 골다공증 극복을 위해 환자들에게 운동과 영양을 강조한다. 항상 지팡이를 서세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전에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칼슘과 비타민 D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프지도 않지. 잘 일어났다 혼자 일어났다 앉았다도 할 수 있죠. 또 화장실도 혼자 가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하용찬 원장.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환자 곁을 지켜온 그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 저의 건강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데리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저를 만나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의사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학생 시절에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에 아버님의 투병 생활도 어느 정도 영향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저 잘 웁니다. 이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안드로겐이 감소되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같이 드라마 보면 저같이 잘 울어요. 감성이 예, 풍부하시죠. 이제 그 점점 뭐 잘 울고 벌써 막. 글썽글썽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희 부친은 달리를 한이를 보고도 우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참 전에 예. 아버님은 왜 우실까? 그러는데 제가 달리를 한이 보고 우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부친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당뇨를 앓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인데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께서 아마 당뇨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오면 당뇨약을 심부름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이게 아버님께서 병원이 깊어지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슐린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슬로우 액팅하는 천천히 작용하는 인슐린 그걸 MPH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작용하는 인슐린이 RI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환자들은 천천히 액팅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인슐린 사후로 하길래 우리 신부 따수 같죠. 잠깐만 합니까? 약국 갔죠. 그때는 의약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약국에서 처방도 뭐 약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국 약사님한테 가서 MPH 인슐린 주입시 하니까 그분이 약사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없고 다른 거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줬는데 같은 인슐린인데 그게 레피드 액팅하는 인슐린이었어요. 그래서 레피드 액팅하는 인슐린은 빠르게 작용하고 용량이 굉장히 작게 줘야 되는데 저희 뭐 아버님 압니까? 뭐 아버님 이거 약국에서 약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MPH 맞는 용량으로 RI를 맞으셨는데 그날 저희 아버님께서 완전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그때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계기가 그대를 가게 되지 않았냐.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돼야겠다 하는데도 아버지께서 좀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입원과 퇴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 당뇨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당뇨 환자가 처음에 발병부터 사망할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표본이었거든요.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겠습니까? 아버님 이제 병원에 간병하러 가면 우리 집에 이제 누님도 가시고 저도 한 번씩 가면
병원에서는 그 하루 종일 앉아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전 올 때 아버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 퇴원해도 되느냐, 치료에 대한 방침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 잘 안 와요. 안 오고 오면 말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말을 잘 안 하는지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해한 것부터 말하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내 한마디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 또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친절 의사가 될 거다. 그리고 환자한테 따뜻한 그리고 하나를 물어보면 두 가지를 대답해 주는 의사가 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물어보면 왜 물어보세요? 이런 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친절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린 제 눈에 정형외과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예, 수술도 뭐 수술하고 이런 것도 매력적이었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정형외과 하면 어려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구나 라는 것을 어린 제 눈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본과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열심히 해서 지금쯤 개원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 한 2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정형외과를 했는데 왜 대학에 있었느냐. 그게 참 재밌는 게 레지던트를 할 때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본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우리 때는 1년차 때 결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결혼하고 2년차 때 했는데 그것도 빠른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부친이 많이 편찮았기 때문에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 빨리 결혼을 시켜야 내가 눈을 편하게 감겠다. 그러셔서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결혼하고 레지던트는 이제 마치는 시점 돼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인한테 여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개원가 가서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은 뭐 대학에 있을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하다 보니까 공부 욕심에서 대학에 입고 싶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데 개업을 해서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시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장모님께서도 장인어른을 도우시느라고 뭐 보험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많이 바빴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은 대학에 있고 나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에 있으면 좋겠다. 오, 땡큐. 그래서 마치자마자 이제 뭐 인문계를 가지고 제주대학에 발령받아가지고 교수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딱 한 2년인가 3년 지나고 나니까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당신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벌고 그래도 주일은 시간을 내서 가족들 있었는데 당신은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바쁘고 대학 교수가 왜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가지고 화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 교수는 한 거고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학에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돈을 잘 번다고 정형외과를 하게 됐는데 돈은 돈 잘 못 벌고요.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을까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병원비도 거의 뭐 깎아주다시피 하고 뭐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수술 치료 잘 됐어요. 걸어서 갔는데 그렇지만 뭐 형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제 소신이 친절한 의사니까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외로웠는데 고맙다고 막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제 손에 뭘 하나 쥐어줬어요. 그게 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 교수님 이거 가지고 담배 한 갑 사 피우세요. 근데 할머니 아마 가지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아마 거의 뭐 최대한 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픽 날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저 담배 안 피우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게 누가 저한테 고맙다고 뭐 2천만 원, 2억, 뭐 20억을 준다는데 그 할머니 그 마음이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참 그때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이해입니다. 원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이렇거든요. 남성은 7.0, 여성은 5.4 미만. 악력 같은 경우는 남성은 28kg, 이 악력계를 땄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18kg 미만. 그리고 이제 보행 속도는 남성, 여성 공이 1m 1초에 못 가는 경우는 이제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합니다. 요거는 눈을 감아도 그냥 외워야 되는 그 정도인데 자연히 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치료 어떻게 치료할까요? 앞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근감소증이 현재 제일 중요한 영양입니다. 단백질을 직접 공급해 주면 돼요. 어느 정도로 공급해 주느냐? 킬로그램당 1.2g. 그래서 몸무게가 한 60kg라 하면 한 70g 정도 이상을 하루에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콩으로 드시면 돼요. 콩 단백질도 괜찮거든요. 이제 충분히 영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아미노산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단백질을 공급하고 아미노산 공급해주면 근육량은 증가하는데 근력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근감소증에서 그리고 골다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량도 커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근육 단백질이 커지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어르신들이 안 하려고 해요.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독려해서 해야 됩니다. 에어로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미토콘드리아,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양이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근육에 큰 도움은 좀 덜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약제인데 치료약제들은 근감소증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것들은 AC 이니비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혈압약 중에 하나인데 치료약제 후보입니다. 운동 영양을 좀 증가시켜 주는 기능이 있고 마이오스타틴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근육 기능이나 활동성을 증가시키지 못해서 저거는 가장 많이 멀어졌고요. 남성 호르몬 근육 기능이나 활동성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심장질환이나 수면 호흡 부전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체액 저류나 암이나 기저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기는 치료약제가 나오면 될 겁니다. 치료약제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약제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두 번째가 근감소증 치료제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의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진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골밀도 측정하는 기구가 장비가 어떤 거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골밀도 검사 측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고에너지와 저에너지 방사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그 차이를 가지고 진단하는데 방사선 하니까 방사선 무섭잖아. 그런데 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우리가 가슴 사진 하나 찍는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방사선 중에서도 양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골밀도를 찍느냐? 보통 65세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6개월 이상 월경이 있거나 남성은 70세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65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50세가 넘어가면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50세 이전이라도 내가 완경기에 왔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경이 온 여성들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남성도 이제 위험이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단 기준이 되고 이거는 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여성의 경우는 만 54세가 될 때, 만 66세가 될 때 국가 검진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를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미 선진국이에요.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다공증 관리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두 개가 하던데요. 하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게 병리적으로도 유사하고 굉장히 두 가지 다 같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같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근감소증, 골다공증이 같이 있으면 나쁩니다. 이 슬라이드가 참 저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데 저기 보면 엑스레이 보니 저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하고 근감소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노인성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같이 있는 경우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으로 낸 데이터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아요. 유의 수준이 해저드 레이시 1.84인데 1.84배가 높습니다. 어떤 것을 보정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같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를 가지고 연구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꼭 잘 관리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면 더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사망률 높기 전에 미리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오늘 강의처럼 잘 관리를 하시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뼈 건강, 근육 건강 같이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서양에서는 어머니,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서양에서 하는 질문이군요.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예. 당신 어머니 교수님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니다. 수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직접 받아본 적. 아니요. 해본. 예, 저한테. 수술 얼마나 해봤습니까? 아, 라고. 왜 제 외모가 젊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 양쪽 무릎 수술을 제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릎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셔가지고 한쪽은 제가 제 후배랑 같이 하고 반대쪽 할 때는 제가 중국 학회 발표에 있어서 가면서 못했는데 사실은 내 가족 같으면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질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저희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음치라서 사실은 음악 잘 몰라요. 제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높낮이가 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가 굳이 따지면 하나가 있는데 그 꿈에 대하라는 노래인데요. 예, 그게 이제 한명훈님하고 제 기억에 이범용님 두 분이 대학가요제 대상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그거 부르면 항상 상 탔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또 불러야 되고 화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 노래가 기억이 남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두 분 중에 한명훈 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께서 사실은 그 두 분 다 의사였어요. 연대 의대를 오셨고 그다음 한명훈 선생님께서는 정외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하고 있는 대한골대사 학회의 전직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명곡은 꿈이 돼야죠. 네,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마치시고 지금 이제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제 새 임기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래 그 큰 그룹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원장으로서의 다짐이 있다면 그냥 저는 사막을 건너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병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시절에 산악반을 했는데 이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리산이나 한라산, 설악산은 정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이겨내고 막 극복을 해서 정상에 도달하면 야호 내가 이겨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막도 이겨내는 개념이 있는데 사막을 건너려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또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막도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 때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겨나가야 되고 그래야 이 사막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는 같이 가는 개념, 사막을 건너는 개념으로 그렇게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대표로 나서 말을 해야 오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항상 제 부호가 같이 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가지 않고 다 같이 극복을 해서 사막을 같이 건너가는 그런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하용찬 병원장님을 모시고 참 저희가 인터뷰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자, 인간적인 겸허함과 성실감 그 무엇보다도 또 학자로서 의사로서의 어떤 이 실력 있는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병원장으로서의 어떤 서번트 리더십을 또 그 인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노후 인생 설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노후 건강을 위해서 건강통장에 근육을 저축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부자는 아닌데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10분 운동하면 1,000원어치, 그리고 1시간 운동하면 10,000원어치가 쌓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근육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 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명의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깜깜이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